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선택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기준 윤석열 후보가 1위, 홍준표 후보가 2위인데요. 두 후보 간에 간 격차 11%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번엔 두 사람의 격차가 50%포인트 정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볼까요?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거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역선택이란 주장이 나온 이유인 건데요.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 윤석열 후보를 본선에서 더 강하게,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더 약체로 보고 홍준표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게끔 투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즉 대깨문들이 지금 굉장히 개입을 해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 마음은 뭐냐? 예선은 우리 당의 특정 후보를 찍겠지, 본선은 내가 가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거예요. 최재형 후보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선을 국민의힘 지지자로만 치르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해서 각 캠프의 입장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역선택이 싫어요로 잡았습니다. 물음표로 역선택 방지를 하자는 측도 있고 역선택이 별로 없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잠깐 다시 한번 앞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보면 지난 21일과 22일, 지난달이죠 벌써, JTBC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제일 적합하냐 질문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약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제 전체 다 물었을 때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딱 보면 차이가 확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훨씬 더 많이 밀고 있다는 거죠. 홍준표 약 50%포인트 차이 놓고 이런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거의 지지를 않고 6.1%포인트밖에 안 돼. 6.1%밖에 안 됩니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말 싫어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너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역선택.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면 중도층에 강점이 있을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홍준표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것이 이제 역선택 의견인데요. 역선택이 일단 민주당 쪽에서 볼 때 역선택이 진짜 있다고 보십니까? 전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당직을 선출할 때, 그러니까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선택할 때는 여론조사의 부분이 들어가면 그 경우에는 타당 지지자는 제외하고 사실은 여론조사를 반영합니다. 무당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지지군을 정리해서 당 대표 후보군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가지고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당직은 당원에게 그리고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나 할 때는 반드시 역선택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 상황에 따라서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 경우에 그런 논란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거는 각 당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의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에서 판단하면 돼요.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역선택이 없으면은 사실 이런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장한다고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선택으로 인해서 저희 지지율은 낮은 거니까 낮은 걸 갖다 공개한다는 거는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개선을 해야 공정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막연한 추측이면은 사실 이게 공감을 받기도 어렵고 당의 이 경선 룰을 결정하는 선관위나 당 지도부로부터 어떤
이 이해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다 해보면은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말 안 하면 그건 바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지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최재형 후보는 그러니까 거의 전혀 지지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의 윤석열 후보도 손해를 보지만 최재형 후보는 더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도 있지만은 답변할 때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하는 측이 누구를 지지하고 예. 누구를 안 지지하느냐가 또 뚜렷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2,000 샘플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일면에서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2012년 이전에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과연 2,000명의 샘플로 5천만 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당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선거인단 제도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직접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걸러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 현재 민주당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역선택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있었죠.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들어왔었던 역선택의 문제. 선거인단으로 선출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역선택입니다. 추미애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역선택.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한다.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엔 과도한 억측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구체적 데이터 설문과 또 그 응답 대상에 따라서 데이터가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공정한 기준을 맞춰서 룰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김영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자체도 우리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기관마다 이 시기마다 설문마다 완전히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가 특정 정당에 뭐 이렇게 편향돼 있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적이지만은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들 스스로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식에 안 맞는 대선 선출 방식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일단 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그런 했는데 많은 공방이 민주당에서 있어 왔죠. 예. 2002년부터 2007년, 11년, 12년, 16년. 그래서 사실은 2012년, 17년부터 바꿔나면서 그렇게 좁혀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또 있고 또 설문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편차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조정을 한 건데 역선택의 문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역선택에 있어서도 큰 대세 지점의 흐름을 반드시 그런데 역선택이 바꾸지는 않았다라는 게 또한 큰 통계학적으로 여론조사 추이에 또한 결론은 그렇게 나왔었어요. 일단 뭐 김재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아까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일단 뉴스 설계에서 좀 다룰 예정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후보를 뽑은 건 역선택이다. 요건 이제 개인의 의견이신 거죠.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뽑았다고 했지 역선택이라고는 안 하셨는데 오늘 김영진 의원님께서 역선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의 의견이신 거고. 이제 우리는 그게 5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후보를 결정할 때도 그게 영향이 있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이게 컷오프하고 압축하고 또 그때 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할 때 그럴 때 이 변곡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임계점이랄까 비등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이렇게 작용하지 않더라도 1, 2% 가지고도 방향이나 흐름을 탁탁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문제를 선거 때마다 후보자 선출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표본이 적거나
특정 지역이 좁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인구 할당에 의해서 결정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당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서 그 문제 속에서의 유불리를 보기에는 저는 쉽진 않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런 점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 아까 또 나왔지만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응답률이 예를 들어 뭐 ARS 경우 5% 내외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2, 3만 명 정도 전화 접속을 시도해서 그걸로 하는데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인구 대비 2, 3만 명에 들어가야 이제 운이 좋아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공선동 의원은 이른바 이제 강성 친문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게 꼭 갈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전화 갈 제가 거라는. 보기에는 그 조직적이라는 강성 게 친문이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조직적이라는 게 어떤 그 위에서 오다를 내려가지고 네. 문자를 쫙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언제 여론조사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 응답에 이렇게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그건 봐요. 아니고요. 이심전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거의 선수 수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의 사칠 재보선 경우에도 사실은 그 바람이 일어났던 게 네. 뭐 어디 바람을 조직하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배후 세력이 있고 뭐 오다를 주는 게 아닌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기획적으로 움직였어요. 무더기로.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 경기 초반일 때는 박영선 후보가 훨씬 예. 앞서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였는데 그러다가 저희 당만 보면은 야권만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느 날 오세훈 후보 쪽으로 제 뒤에 있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더니 쫙 밀어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 제끼고 또 저기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 제끼고 나중에 본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제끼게 만든 그 힘이 있어요. 그 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 전당대회 그게 때도 잠깐만요. 역선택이냐라고 하는 아니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게 그 역선택하면 또 다른 말씀인데 전당대회 때도 처음에는 그 바람이 김웅 후보한테 가가지고 예. 쫙 밀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조호영 그 후보하고 거의 뭐 박빙 순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 30대 영선이 딱 등장하니까 싹 그쪽으로 김웅 예. 후보한테 싹 빠져나가지고 그쪽으로 싹 가버렸어요. 쭉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누가 오다를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심전심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훈련되어 상황을 있는 게또 역선택으로 친문이고.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충분히 바람은 자연스러운 바람대로 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민심의 흐름이라면.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민심이 자기들이 찍지 않을 또 정당, 네. 지지하지 않는 정당, 최종 투표에서 찍지 않을 후보에 개입하는 거는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거는 신사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뭐 저는 그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강성 친문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것을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대기하다가 그 시기에 하고 이거는 저는 그런 확률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할 필요 없죠. 오면 받으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런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선택될 확률이 확률상으로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현재 역선택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특히 정당 선택을 할 때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간다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가서 대선 후보로 선택하든지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즉 정당 선택의 문제를 별로 표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역선택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조사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큰 대세 지점의 흐름이 역선택의 흐름으로 바뀌지는 않는데 그런 우려들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두려우면 제가 보기에는 100% 국민 선거인단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지만은 그때 엎치락뒤치락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쫓아붙어가지고 뒤집어지는데 그 계기들이 있었고 뒤집어졌다가 또 이낙연 후보가 또 쫓아가는 계기가 있었고 그 한 방에 결정되는 건 아닌데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만큼 앞서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가 아니고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되는 것처럼 그거 놔뒀다가 그게
또 다른 변수를 일으키고 반수를 일으키고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판을 엎어버리는 걸 눈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역선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성화실장이잖아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뭐 최재형 후보, 유승민 후보 누가 제일 만약에 여론조사기관한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예.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선택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 만약 왔다 그러면 그냥 끊으시겠습니까? 끊습니다. 저는 제가 그 뭐 그렇게 참여해서 네.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아예. 그래서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사 표출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 지금에서 동일한 게 이제 야당에서도 여당 후보를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 중에 약한 후보가 선택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거죠. 예, 단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재는 언급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예. 그 역선택이 작용한다는 거네요. 부분적으로 있는데 작용.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를 강하게 원하는 층에서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를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예. 많이 앞섰어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서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예. 결론이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전엔 안 넣었었기 때문에 예. 안 넣는 걸로 하면 최재형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전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정말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타당 후보가 참여하는 것에 이 장벽을 쳐주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일반 여론조사로 그것을 열고 그래서 공직은 국민에게 이런 큰 원칙을 민주당은 견지해 왔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 결정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참여했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선에서 또 우리 후보를 찍는다고 하면은 이 역선택 그 논란을 벌일 필요 근데 이제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선의 과정에 참여하고 본선에도 자기가 그 지지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고 하면은 이런 논의가 필요 없고 그럼 대선은 사실 끝난 겁니다. 예. 전국교침이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후보 결정할 때는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는 안 찍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그래서 1등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역선택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군가 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등 후보가 역선택을 얘기하면 자기 지지율이 예. 적절하지 않은 지지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서로 이제 맞지 이율 않습니다. 배반,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죠. 완전 모순입니다. 그거. 예. 그 일부 좋아하는 여론조사만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건 아니다는 말씀. 아니죠. 일단 제가 뭐 역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있다 일부 있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정치인들 인터뷰를 하면 이런 대선 기간에서는 꼭 정치인들끼리 역선택이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상대방 대선 주자 중에 누가 제일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해 보이시는 분들을 지명하는 역대로 경우가 지명하는 정치인 개별적으로는 역선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그렇지 않냐라는 의문들을 이제 제기하곤 하는데 알겠습니다.